사업 설명, 양원장님 사업 설명 잘 들으셨죠? 네. 아마 비슷한 얘기를 이전에도 메이신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설립자이자 오너가 직접 하는 강의를 듣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그룹이 세미나를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할 텐데 그때마다 가능하면 양 원장님을 모시는 시간을 가능하면 자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업 설명 끝나고 또 조금 있다가 3부에 가게 되면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그 특강 시간을 통해서 다시 양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이 사업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성 들여서 여러분들 소개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핵심 3요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한 40여 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하기 전에 제 소개 잠깐 드리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줬고 서울에서 대학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제 학원 사업의 정점에 있을 때 정말 우연한 기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만 23년을 대표적인 한국 회사 2개, 미국 회사 2개, 4개의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는 제가 우연하게 누구의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두 번째 회사부터는 제가 그 회사의 일본 사업자이자 대표 사업자로서 제가 그룹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또 최고직도 들어가고 작지 않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막 신설된 대동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업 설명을 드리려는 이 사업의 오너인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만나셨던 양성모 회장님을 만나게 된 것은 2024년 12월 연말이었습니다. 우연하게 제가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었고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서 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양 원장님은 이 업계에 30년이 넘는 오랜 경험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냥 저런 경험이 아니라 최고의 성과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룬 성과 중에 하나로 지금 여기 3만 평, 이 대지가 3만 평이 넘거든요. 이 3만 평이 넘는 대지 위에 이와 같은 연수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분이 정말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이러이러한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셨던 것처럼 메이신 같은 정말 탁월한 제품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회사라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디얼라이언스 비즈니스를 제 삶에서 수입을 만드는 도구로서는 마지막 도구로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저는 전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 정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꿈꾸고 있는 그리고 함께 누군가가 꿈꾸서 이루기를 원하는 이 사업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 요소로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저희 지난 20여 년이 넘는 경험과 플러스 또 이 디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론적인 마인드셋으로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말 무섭게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렇다면 결론은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먼저 변화를 해서 바뀌어지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당하든가. 결론은 변화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까? 변화하는 거다 아니면 변화당하는 거다? 제가 지금 레벨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차피 변화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게 좋은 겁니까? 변화당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한다는 사실은 변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변화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그럼 변화를 해서 뭘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저는 많은 변화 중에 하나의 변화, 어쩌면 우리 삶에서 너무나 필수적인 도구죠. 필수적인 항목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수입 형성의 도구로서의 변화 중에 하나를 저는 디 얼라이언스라는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도구를 선택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그분들의 선택의 결과로서 이 사업을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는 출발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발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박수 속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선택은 외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걸음마를 배우는 그 시절이 아니면 걸음마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게 다 축복이고 박수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내가 어떤 도구를 선택했을 때 더구나 이 디얼라이언스 사업 같은 편견에 따라서 말이 많을 수도 있는 이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든 모르든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내 선택을 주변 모두가 다 박수를 쳐줘라.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니들이 나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정확히 알고 선택했다라면 외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고독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고독한 출발,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 안 멋있나? 이 사업이 갖는 총론적인 비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플랜 B가 필요합니다. 플랜 B라는 게 뭐예요? 플랜 A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서 플랜 B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플랜 A는 뭡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백지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이 디얼라이언스 사업이 내한테 왔다. 이런 경우 그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연하게 이 사업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플랜 A를 하고 있든 간에 정말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지금 현재 하고는 플랜 A가 그야말로 잘 나가는 일이고 수입을 잘 만들어내고 하나같이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 비전 속에 있고 그런 일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설사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다른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얘기 동의하시죠? 네. 지금 내가 어떤 플랜 A를 하고 있든 간에 우리에게는 플랜 B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그게 내 플랜 A잖아요. 그럼 내가 이 플랜 A를 대체할 만한 문자 그대로 컨틴전시 플랜을 내가 B를 찾았어요. 자, 했어요. 부업이라는 걸 했어요. 그럼 그거 하나 선택했으면 그걸 영원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플랜 B 역시 언젠가는 또 다른 플랜 B를
찾을 수밖에 없는 사항을 우리는 맡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 이치잖아요. 우리가 플랜 A에서 플랜 B를 선택하고 다시 플랜 B에서 플랜 C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그 플랜 B, 플랜 C는 전부 무엇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까? 수입을 만들어내는 도구로서의 플랜 B, 플랜 C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내가 어떤 플랜 A를 하고 있든 간에 플랜 B가 필요하고 그 플랜 B도 또 다른 플랜 B가 또 필요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플랜 B 중에 이 디얼라이언스 비즈니스를 플랜 B로 선택을 했다라면 우리는 또 다른 플랜 B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플랜 B로서 이 사업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강력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논리를 아니 내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겠다. 안 됐다. 그러시면 그룹 미팅을 나와 보십시오. 그럼 제가 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총론적인 비전은 또 다른 플랜 B를 찾을 필요가 없는 플랜 B다 라는 사실입니다. 대전제는 이 비즈니스는 자영사업이라는 겁니다. 자영사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디얼라이언스 사업을 하는 저 같은 그리고 내가 이걸 사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IBO라고 얘기합니다. IBO, Initially Independent Business Owner입니다. 다른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자영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자영사업이라는 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자영사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내 스폰서도 아니고 내 파트너도 아니고 철저하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 탓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스폰서 탓하지 말고 파트너 탓하지 말고 잘 안 된다. 뜻대로 잘 안 된다. 그럼 누구 탓부터 먼저 해라? 내 탓부터 하는 겁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그럼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다시요. 자, 잘 안 돼. 뜻대로 잘 안 돼. 그럼 누구 탓이다? 탓이다. 잘 돼. 그리고 생각보다 더 잘 돼. 그럼 누구 덕이다? 그룹이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요. 이 대답이 망설여지면 안 됩니다.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네, 그렇습니다. 이 자꾸 얘기하면 처음 오신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신의 뭐를 바꾸라고 합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의 일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장소에만 가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서 그것은 꼭 이 사업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일을 내가 결정을 했어. 그럼 당연히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되는 겁니까? 그 일에 둬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 사업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특히나 그러한 마인드셋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결단이라는 것은 이 비즈니스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첫 번째, 생각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어디에 먼저 둬야 되는 겁니까? 이 일에 둬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존에 필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플랜 A를 하고 있다. 그럼 플랜 A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이 사람 만났다고 그거 접고 이거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플랜 A라든가 그런 필수적인 것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생각을 먼저 여기에다 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활용도 이곳에다 먼저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를 먼저 이 비즈니스에 적합한 자세를 갖추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흔히 아는 얘기입니다.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attitude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론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핵심 3요소가 뭔가? 다음과 같이 3개의 요소가 바로 이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3가지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은 내가 이 일에 관련된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확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확신을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행동의 전제 조건으로서 확신의 첫 번째가 바로 합법성이자 정당성입니다. 특히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잘 안 되는데 제 경험입니다. 저도 아까 잠깐 제 스토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이 네트워크 사업에 투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한 상태에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참으로 놀라운 얘기들을 참 많이 듣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간중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제 스스로가 혼란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잘못된 거야? 아니 내가 잘못 사는 거야? 뭐 하는 정도로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거 소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근데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데 꼭 무슨 불법이 합법 그걸 왜 따집니까? 제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용할 수 있으세요? 야, 돈 된다는데 그게 뭐야? 예를 들면 직구, 여행 등등등 그 100% 불법입니다. 코인 100% 불법 비즈니스입니다. 다 네트워크 마케팅 플랜으로 터지는 거잖아요. 그분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못 따라가가지고 지금은 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무법이지 불법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법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합법이 아닌 건 모두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조금의 근접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안 되는지 안 하려고 해서 하는지 그래서 잘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논리는 그거예요. 아니 돈이 되는데 불법이면 어떠냐? 여러분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뭔가 일을 선택해서 하려면 그 출발점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이어야 됩니다. 내가 돈 번다는데 조금 부당한 일이면 어때? 불법이면 어때? 그런 일을 우리는 하며 살 수 없습니다. 제 얘기 동의하시죠? 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 얘기에 조금의 이견도 없이 다른 견해 없이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비전은 대단히 좁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그 특별한 사람들만 만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일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까 같은 조건,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일을 왜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결단했다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잘 되면 좋은 일이고 안 돼도 그만이지.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아까운 시간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금쪽 같은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우리가 단 한 시간, 단 30분이라도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혼신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더욱더 아까 같은 합법, 정당, 일반성 그거는 출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건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했던 생각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디얼라이언스가 우리에게 기회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제품이 너무 탁월합니다. 써보신 분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탁월함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탁월함의 근거는 바로 메이신이고 메이신은 한국과학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거디가 인정되는 그런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물질입니다. 2026년 6월 현재 이 업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언급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도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16년 전에 출발한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고 애텀은 아까 우리 양호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는 전설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바로 디얼라이언스입니다. 탁월한 제품을 기본적으로 메인 아이템으로 갖고 시작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품이 우리가 네트워크 특히 다른 일도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제품이 특별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제품들 그 비전이 대단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품에 관한 비전 중에 하나가 범용성입니다. 범용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쓰기가 편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디얼라이언스에서 취급하는 제품, 메이신 제품, 아이스 메이신은 뭐든 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전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취급하는 그 아이템 카테고리가 건강식품, 한약품. 그럼 예를 들면 건강식품입니다. 그럼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아주 탁월한 오메가3 건강식품을 취급한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오메가3 여러분 다 오메가3는 아시잖아요. 그죠? 드셔보셔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메가3를 취급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회사들이 다 오메가3 취급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 사업, 내가 선택한 이 회사에서 이 회사는 디얼라이언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하려면 저로 인해서, 제 팀으로 인해서 오메가3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고객을 보고 만나가지고 이거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오메가3인데 기가 막히게 성분이 좋다. 효과가 좋아. 이거 먹어봐. 그럼 그 사람 무조건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미 오메가3를 다 알아요. 드시고 계세요. 그러려면 그분들에게 현재 선택했던 그 오메가3 또는 들었던 오메가3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이 그분한테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제품은, 이 오메가3는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었던 오메가3하고는 이러이러이러한 점들이 다르고 이러이러한 효과가 난다. 그러려면 그냥 말로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표를 보여주고 수치를 보여주고 쫙 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모두 공부하기 좋아하시잖아요. 공부하기 안 좋아하세요? 네. 세상에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면 당신이 여기서 돈 벌려면 제품 공부를 해라, 강의를 들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메의 제1장 1조가 Use the product and tell the story입니다. 제품을 써보고 얘기를 해라. 그 얘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분에 관한 얘기, 사용하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신, 이게 RX 내신이잖아요. 우리 이거 전달 어떻게 해요? 자, 부었어요. 다리 부었거나 다리가 부었어. 뿌려줍니다. 이거 뿌리면 붓기가 빠져. 3일 만에 붓기가 빠져. 그러면 그분한테 이거 설명하면서 여기 성분이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이렇게 설명합니까? 안 해요. 이 효과가 왜 좋은데? 이거 한국 원자력 연구 특허 물질이야. 그런데 이 말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3일이면 돼요. 오메가3 3일 만에 효과 나와요? 안 나옵니다. 3개월 만에 효과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건 3일 만에 나와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먹는 거라 그러면 또 다른 의구심을 낳을 수 있어요. 왜? 아무리 좋다 해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뿌리는 거야. 밖에. 외형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진입장벽 자체가 지극히 낮거나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품이 범용적이고 편리하다라는 것은 사업으로 선택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제품은 우리의 도구잖아요. 맞죠? 사업 시작이 용이합니다. 이 사업 시작하는 건 A1, A2, A3 중에 하나예요. A3를 한다 하더라도 420입니다. 420이 용이하지 않다. A1, A2로 시작해서 누적해서 해도 돼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인생을 바꾸겠다는 사업을 하는데 420만 원이 맥시멈 투자 금액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초기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애터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터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터미가 16년에 출발할 때 어떤 상태였었고 그때 시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오늘은 제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시스템 참석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이야기가 단순합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공은 공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식이라는 말을 쓰는 학문의 분야는 인문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인문사회과학은 공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사람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은 수시로 바뀌면 그건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식이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공식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까지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오랜 검증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즉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맞죠?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할 때 어느 날 욕실에 가서 쭉 들어갔더니 바로 맞아 이런 게 있네. 하루아침에 공식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공식이란 말이 나오려면 먼저 가설이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수많은 과정들 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모든 가설에서 모든 조건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때 비로소 공식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식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공식을 받아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똑같은 공식을 자기가 다시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됩니까? 적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하나 AX 플러스 AY 플러스 BX 플러스 BY 이거 A 플러스 B 가로 X 플러스 Y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거든요.
인수분해 공식이 이렇게 이것도 어느 날 누가 수학자가 하나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오 이러네.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검증과 시간을 좀 했어요. 이렇게 해놨어.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대학 입시 시험 문제 수학 공부하는 인수분해를 풀래. 근데 그 인수분해를 풀면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안 나옵니까? 이 공식은 내가 만들 필요 있어요? 그냥 적용하면 돼요.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야 이거 내가 만들어야지.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이라는 말은 바로 공식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은 공식이에요. 그럼 이 시스템이 정립될 때까지 뭐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의 검증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딱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고 싶어. 우리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적용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맨날 앉아가지고 이게 맞나? 미팅을 오라는데 답변을 들으라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옆집 아줌마한테도 물어보고 또는 뭐 AI한테 물어봐야지. 이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스템은 수용의 대상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다면 이는 철저한 시스템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시스템 비즈니스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공식이 있는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공식은 따라가는 게 맞다? 아니면 내가 분석하고 검증하는 게 맞다? 전자후자? 따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따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미 앞선 사람들이 다 따져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시스템에 참여해야 됩니까? 시스템이 자유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세에는 아시다시피 서양의 중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세에는 봉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봉건 영주들이 아시다시피 봉건 영주는 영토가 있었잖아요. 성이 있었고 거기는 일하는 사람은 귀족들이 안 합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세에 일을 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농노라고 했습니다. 농노. 그 농노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야말로 동물들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노가 탈출을 해가지고 도시로 가가지고 1년 플러스 1일, 1년 1일만 안 잡히면 여기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중세에 유행했던 말 중에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역사에서 언급되는 얘기고요.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자유가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스템이 바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 나아가서 시간적 자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는 바로 어떤 자유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안 이루어지거나 또는 돈은 넘치도록 많아. 근데 시간이 없어. 또는 시간은 넘치도록 많아. 그런데 쓸 돈이 없어. 그건 반쪽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비로소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정신적으로 자유가 지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복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복제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시스템을 참작하다 보면 여러분보다 먼저 선택을 해서 성공이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자유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요? 다시요. 디얼라인 사업은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능력으로 한다? 시스템의 능력으로 한다. 이 말은 내 방법이 아니라 시스템의 방법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뭐의 생각으로?
시스템의 생각으로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70여 년의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시스템, 즉 미팅에 참석만 한다고 100% 성공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한 행동을 해야죠. 그런데 시스템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은 이 비즈니스 성공의 필수적인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참석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우리 GW 그룹의 시스템은 첫 번째 그룹 미팅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강남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팀 미팅, 홈 미팅으로 각 팀별로 이제 우리 김민주 교수 팀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홈 미팅이 주어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와 같은 세미나 릴레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세 가지의 시스템이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에 참석하는 방법은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해야 된다. 시스템 예를 들어서 우리 화요일이 그룹 미팅이잖아요. 그룹 미팅 하기 전에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 스폰서가 전화해서 선생님 이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런 전화 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스폰서님한테 화를 내셔야 됩니다. 화를. 아니 스폰서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 거냐고. 나는 당연히 간다고. 왜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전화하십니까? 라고 화를 내셔야 됩니다. 제 말 동의하시죠? 네. 왜 근데 표정들이 다 이상하세요? 두 번째는 규칙적 지속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이 설명하는데 이 예보다 더 좋은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전기밥솥이에요. 지금 연기가 나고 김이 나고 있어요. 김이 나는 이유는 밥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그럼 밥이 되기 있을 때는 뭐가 들어갔어요? 쌀이 들어가 있고 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조건을 맞춰놨어요. 그러면 시간을 정하고 조건을 맞춰놓고 그 조건만 맞춰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꽂혀 있어야 돼요. 플러그가 꽂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 지나면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밥과 쌀과 물을 다 정확하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코드를 꽂았다가 그 다음에는 뺐다가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가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시스템에 참석을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느냐면 액션 해야 됩니다. 액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객 유치하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통해서 내 팀을 통해서 이 듀얼라이언스 제품, 매신 제품 플러스에서 이 제품들이 매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매출의 출발점은 나의 소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소비. 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그냥 이거 좋다는데 당신 한번 써봐. 그 사람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아까 양 원장님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내가 쓰지 않으면 제품 전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고객 유치예요. 그 다음이 리크루팅입니다. 리크루팅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나처럼 제품을 쓰고 고객을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게 리크루팅이에요. 그러려면 또 초대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누군가의 귀중한 정말 귀한 초대에 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그 개회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 온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뭐 제가 예정 좋아서까지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운명은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제 짧지 않은 삶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많은 생각과 판단 속에서 여러분 초대가 됐고, 여러분들의 역시 생각과 판단 속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럴 때 다시 누군가를 또 그런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올까 안 올까, 이 사람이 이사를 할까 안 할까, 이 사람이 잘할까 못할까 판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주는 거예요? 기회만 주는 겁니다. 어떤 기회? 그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가 어떤 겁니까? 이런 자리예요. 내가 설명해서 그가 판단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가 여기 와서 설명을 듣고, 아까 같은 양성모 원장님이 설명하는 사업 설명을 듣고, 또 오늘같이 세미나가 다양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세미나가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판단의 장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주제가 언급되잖아요. 하다못해 하종석이 같은 사람도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제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 그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 어떻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안 오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하자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한다? 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준다? 그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세미나라든가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있는 그룹 미팅에 사업 설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제천 같은 경우는 7월부터는 이제 목요일날 저녁 6시부터 해요. 거기 6시부터 매주 6시부터 강의가 사업 설명이 돌아가요. 그런 자리. 덕소 같으면 금요일날 2시에 돌아가요. 그런 자리에 초대만 하는 겁니다. 초대. 그러면 그가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티슈 한 박스에 200장 정도의 티슈가 있습니다. 이 티슈 한 장씩 빼내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진심 어린 한 명을 초대했는데 그분이 초대를 응해서 여기 오고 안 오고는 don't care. I don't care.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초대를 했어. 그럼 그날 밤에 와서 티슈 한 장을 빼서 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2장 빼지 마시고 한 장을 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진심 어린 초대를 했습니다. 그가 오고 안 하고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으면 또 한 장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슈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아주 귀한 자리에다가 귀하게 모셔놓으세요. 이 티슈 박스는. 그렇게 해서 한 장씩 티슈를 빼는 겁니다. 내가 10장의 티슈를 뺐다. 몇 명 초대한 거예요? 20장 뺐다. 몇 명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최소한 10%에서 20%는 초대에 응할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던데.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 할지 안 할지 미리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뭐만 한다? 초대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티슈 한 박스가 비게 되는 날 여러분들은 못 가도 다이아몬드를 갑니다. 못 가도 다이아몬드를 갑니다. 다이아몬드 가면 연봉 1억은 됩니다. 연봉 1억 별거 아니죠? 괜찮은 겁니다. 그로부터 진정으로 내가 비즈니스로서의 출발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야말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행동의 마지막은 원스타 목표입니다. 원스타라는 말은 원스타는 조건이 뭐냐면 소실적 5주 합산 실적 650만 PB가 원스타입니다. 그 원스타가 되면 이런 다양한 수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추천수당 아까 20%인데 지금 몇 퍼센트 올라 있어요? 프로모션 걸려 있어요. 30%. 매칭 수당도 10% 주는 거를 30, 20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래서 다양한 수익 구조가 지금 우리한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타가 되면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누적 수익 100만 원은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원스타를 가고 내 파트너 사장님들을 도와서 원스타를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스타 복지가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나는 2스타가 되고 3스타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비즈니스의 방법론입니다. 내가 먼저 다이아몬드 가려고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나는 뭐부터 가자고요? 뭐부터 가자? 원스타부터. 원스타가 아니면 원스타부터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스타 갔어요. 그럼 누가 원스타 가도록 도와드려야 돼? 내 파트너 사람들. 그러다 보면 내가 2스타가 되고 3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동의 결정판입니다. 그게 원스타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성공한다는 얘기는 제가 중간중간 언급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행동의 자유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함께 여기는 당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왜 명분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나만 외롭게 성공하려고 이기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그 액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누가 성공해야 돼? 먼저 내 파트너 사람들이 성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하는 그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진대를 썼을 때 내 성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함께의 성공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 공동체의 기업까지 나오는 겁니다. 왜? 이 회사는 대한민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성공자의 토대 중에 하나 상호이익을 추구한 스티븐 코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앤서니 라빈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한 최선의 길은 다른 사람들 또한 자신처럼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의 백그라운드가 함께 성공입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함께하는 사람이 성공해야 됩니다. 하종석이 여기서 간절히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성공하려면 일단 누가 먼저 성공해야 돼?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제 모든 에너지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상 2개 이상 안 합니다. 못해요. 저는 이거 선택했으면 저는 오로지 이것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반대일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는 것답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선택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뭐 하기로?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기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공하려면 나는 누구에게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 분이 계신다면, 단 한 명이라도 내 파트너사님이 그분이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보란듯이 해내서 나는 해냈다는 거나, 아니면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못했다 변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취해서 멋지게 보여주든가, 아니면 성취 못해서 내가 이래서 못했다라고 변명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떤 선택이 맞는 겁니까? 다시요. 당연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취의 과정은 우리가 선택했다고 우리의 매출, 우리의 그룹 매출이 우상향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고 모든 사업이,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습니다.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초기 회사이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이런저런이 있을 수 있어요. 초기 회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전이 있지만 초기 회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월 2, 300만 원 벌던 사람들이 지금 월 2, 3억을 법니다. 그분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해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행하다 보면 별별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해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선택했다라면 우리는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성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저와 함께 변명하지 맙시다. 살아가는 과정에 너무 구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해냅시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